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했던 것들은 아까 수업 계획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고요.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학생이 뭔가 또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겨요. 그러면 또 그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우겨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들어갔는데, 참, 숙제할 때 거짓말해서 그렇게 보내면은 무엇이 거짓말이고 이게 왜 거짓말인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해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, 확실히.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했던 문제의 좀 단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답을 했어요. I don't went to school today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, 학생이 스스로. 틀린 문장이에요. 왜 틀렸냐면은 don't가 아니라 didn't예요.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, 과거 시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얘가 이미 과거 시제 부정이란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좋은 건 이거예요. I do not 아닌데 과거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didn't라는 건 분명히 깨달았어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went가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.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학생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요. 자기가 뭘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,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수업 계획을 잡은 게 오늘의 수업이잖아요.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거예요. 산수로 표현하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답을 해버려요. 틀렸거든요. 고치라고 하니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답을 해요. 그러고 나서 1 더하기 1 하다가 아닌데 더해야 되는데 그 덧셈이란 걸 알아차렸어요. 그거는 괜찮아요. 어떠한 일말의 생각이란 게 존재하니까. 그리고 그 일말의 생각이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답을 맞출 때까지 이어져서 한 단락이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, 확실히.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나와요, 학생 입장에서 계속해서. 뒤에 설명을 마저 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뭐뭐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란 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반복돼서 제대로 된 패턴을 저장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배운 게 맞고 그 사람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. 근데 학생은 그걸 안 하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. 그냥 뭘 자꾸 패턴 없이 단순한 게 하려고 하니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날,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학생이 1년 365일을 본다고 하면은 성적 편차가 계속해서 들쑥날쑥할 거예요. 왜냐면은 뭘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보고 유추해서 제대로 된 답을 이렇게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따라 충동적으로 답을 내고 그게 왜 답이 아닐 수도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.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럼 저 위에 절대 안 틀린 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? 라고 물어봤더니 went to school today예요. 틀렸어요. didn't go to school today예요. 그래서 왜 고죠? 과거면 went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배울 수 있어요. 근데 안 물어봐요, 학생은 절대로. 근데 오늘은 물어봐요. 그러니까 요 근래에 좀 변한 거, 아니야, 그렇지도 않아요. 전에도 이거를 수업에서 할 때는 했었는데, 근데 수업으로 일주일에 1시간 하면서 그걸 잡아주는 거는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과거에 제가 다 카드로 학생이 만든 틀린 문장들에 대해서 전부 다 편성을 했어요. 받아쓰기 카드로도 편성하고 양면 소리 카드로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1 왜 틀렸다, 2 왜 틀렸다, 3 왜 틀렸다 이걸 다 설명하는 카드를 다 했는데 안 봐요. 본인 스스로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다 빨리 맞추고 넘어가는 거죠. 영상 따오라면 따올 수도 있어요.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. 딴짓하는 것 때문에 시간 되게 많이 뺏겼는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. 어떻게 그거를. 그런 사람은 없어요.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. 그런 거는. 여기에서 이거예요. I went English Academy at 5 o'clock 이걸 적었더니 스스로 2가 빠졌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알면 괜찮음. 설명하시오라고 설명하라고 했더니 뭐뭐에 갔다니까 2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. 그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이걸 토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부터 1번으로 치면은 앙케 이 사람은 숙제가 줄어요. 계속해서 앙케 답을 쓸 때 그 답의 각 부분에 대한 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답을 틀리게 쓰더라도 다시 돌아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고 영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지 이해가 가고 그럼 점점 이 부분에 대한 게 쉬워져요. 그러면 맞출수록 카드 이스펙터가 증가해서 이 카드들이 덜 자주 등장해요. 그럼 실력이 는 거예요. 그거는 숙제가 줄어들어요. 근데 학생은 이거에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. 이게 그 반대 케이스인데 쭉 보여드릴게요.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학생도 이걸 오늘 봤고
이해는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. 근데 다만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래서 그 귀찮음을 누르고 자신이 진짜 제대로 된 숙제를 하려고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의 관성을 꺾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꺾으려고 지금 1년 반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제가 해온 거잖아요. 옆에 붙어서. 진짜 힘들어요. 지독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죄송한데 이런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. 답을 맞추려고 하질 않아요. 그냥 틀려버려요. 어려운 문제 좀 보이면은 틀리고 답을 쓱 봐요.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. 빠르게 외우려고 시도해요.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어요, 여기에. 단순 암기한 것을 그대로 반복해요. 맞추는데 한 7번 정도 틀리고 맞춰요. 그때만 잠시 넘어가요. 그날만 넘어가는 거예요. 모면하는 거예요. 틀린 문제들은 낮은 이스펙터를 가져요. 더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단순히 외워서 그때만 모면하려 하기에 이런 카드들은 점점 늘어나요. 더 자주 봐야 돼요. 숙제가 늘어납니다. 그것 때문에. 계속 보는데 계속 틀리는 카드들이 점점 많아져요. 실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. 이것 똑같이 학교에서도 적용돼요. 학교 시험에 나올 것들 외울 거 점점 많아지고 감당 안 돼요.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 건데 모르겠습니다, 지금. 11번. 틀리는 횟수가 늘어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를 이해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. 그래서 이는 리치 카드로 등록되며 이와 함께 이 카드는 한 장이 더 생겨나서 이제 전에는 1 곱하기 1만큼 힘들었던 게 1 곱하기 2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. 이런 식인 거예요. 결과적으로 되게 학생은 이득을 근시안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행동을 안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다 깎아먹어서 지금 빨리 모면하는 데만 써요. 그게 계속 문제가 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오늘 다 해줬어요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위에 있을 겁니다.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. 여기 있죠. 9시 5분, 즉 수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제가 내겠습니다라는 문장, 그리고 I will pay라는 문장, 그 다음에 와타시가 하라이마쇼 라는 문장을 적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학생한테 잠깐 보여주고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학생한테 다시 이거 기억하냐고 안 보여주고 물어봤더니 제가 내겠습니다. I will pay는 기억하더라고요. 근데 이건 기억 못하죠. 당연히 일본어를 모르니까. 근데 저는 기억한단 말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이 지금 이런 문장을 쓰는 거, 이런 문장을 쓰는 거, 이 모든 것들이 단순 기억에 의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재반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재반 지식 위에 이런 단순 기억이 얹어졌을 때 그 정도의 기억 보존력을 가진단 말이에요. 만약에 단순 기억으로만 그게 되면 이것도 외웠어야죠. 근데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은 이 이해를 제가 계속 다른 형태로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. 잘 안 돼요, 근데.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,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어떻게든 해주려고 진짜 저는 안 써본 방법이 없어요. 심지어는 학생 이전에 제가 숙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건 안 했어요. 근데 학생은 숙제에서 나오는 결과표랑 그리고 저한테 수업에서 보이는 퍼포먼스랑 그 괴리감이 너무도 크니까 숙제를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숙제를 모니터링까지 했잖아요, 제가. 근데도 그 안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. 학생이 스스로만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안타까워요. 저는 몰라서 제대로 못했어요. 근데 저는 저희 삼촌이 만약에 저를 이 나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안타까워요, 되게. 지금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, 이런 부분들을. 너무 안타깝습니다.